예, 지난번에 하던 얘기 마저 좀 드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신분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6.25 전쟁 나고 나서 이른바 공민증이라고 하는 것을 각 도별로 만들어서 다른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어디 출신인지, 뭐 이름이 뭔지, 심지어 어디에서는 사상이 뭔지까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작은 거에다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없었죠. 뭐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1968년 121 사태 이후였습니다. 121 사태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영화로도 이제 관련 영화가 만들어졌죠. 북한 124군 부대 특수부대가 박정희를 죽이겠다고 68년도에 특공대를 서울에 침투시켜서 이 특수부대가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청와대 뒷산 백악산, 백악이라고 보통 북악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이름은 백악입니다. 악이라는 글자가 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북악산은 틀린 말이에요. 악이 들어갔는데 거기다 또 산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백악인데 원래 이름은 한양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산 또는 북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백악이 맞는데 그걸 이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남산에 대응해서 북악산 이렇게 많이들 부르죠. 근데 거기 백악회까지 들어와서 청와대 바로 뒷산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다 사살하고 김신조만 살아남았죠. 김신조 씨는 지금 목사가 돼서 뭐 있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잡혀 나와서 인터뷰가 박정희 목사로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에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훈련시키다가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 특수부대원들의 오갈대가 없어지고 서울까지 들어와서 어떻게든 하소연하겠다고 하다가 자폭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건 실미도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비, 토비 그다음에 뭐저 병비 이 차이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이 만든 말이라고. 무장공비라고 불렀죠. 무장공비가 서울 한복판에 들어와서 청와대 뒷산까지 오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조시키고 또 실제로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적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신분증 휴대를 상시화하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면서 기본 정보를 갖추는 그런 신분증을 발급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정해지면서 주민등록법은 1962년 5.16 쿠데타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증서로서의 주민등록증 발급은 이 121 사태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신분증이가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게 뭐 그전에 그거하고 그렇다고 다른 건 뭐냐면 일단 좀 간단해졌고 그 다음에 사진과 지문을 넣게 돼 있었어요. 지문을 넣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일련 번호를 부여했는데 이 일련 번호는 좀 그 당시에는 주소하고 주소밖에는 정보가 없었어요. 박정희 주민번호는 110-001-1000001인가 그랬어요. 1하고 0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제가 1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번호의 이름은 서울특별시 세종로에 사는 대한민국 1번 남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때는 뭐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스갯. 원래 서울특별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왜 붙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기억하세요? 일제강점기에 서울 경성부는 경기도의 관할에 있었어요. 경기도 아래 도가 있고 그 밑에 부가 있어서 경기도, 개성부, 수원부, 경성부 이런 것들이 경기도 안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서울도 당연히 경기도 산하에 들어가 있었는데 미군정이 여기는 수도니까 도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해서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미군정과 직접 지시를 받는 특별한 좀 행정적 자유를 누리는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서울특별자유시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제 내무부 장관
당시에 군정청의 지휘를 받는 그런 도시가 돼서 특별시라는 이름을 그때 붙였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특별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붙이고 있죠. 다른 뭐 특별자치시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랬다가 이게 이제 이 경기도에서는 빠져나왔는데 내무부의 관할이냐 아니면 대통령 직할이냐를 가지고는 좀 이승만 정권기에도 오락가락했어요. 박정희 정권 때는 내무부 직할이었거든요.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바로 지휘하게 하는 관계였었는데 박정희 정권이라기보다는 5.16 쿠데타 나고 나서 5.16 쿠데타를 가담했던 장군들이 다 이제 옷을 벗고 고위 관리가 됐죠. 이름이 잘 정확치 않아요. 내무부 장관에는 이태일인가 하는 장군이 임명됐어요. 서울시장에는 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고향 친구인데 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이 되고 한 사람은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고향 친구끼리. 근데 라이벌 의식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서울시장이 된 사람이 이제 박정희한테 찾아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제 지휘 받아야 되냐? 그럼 그렇지. 지금 행정체계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내무부 관할에서 떼라. 박정희가 그래, 뭐 기분 나쁘면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서울시가 빠져나와요. 이제 대통령 직할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른 걸로 못 이기니까 자동차 번호 서울시장 차를 0001로 정한 거예요. 서울가 0001 1번. 하여튼 뭐 그런 좀 유치한 싸움들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는 뭐 누가 차 번호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것도 내가 뭐 쟤보다는 차 번호가 앞서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런 좀 유치한 싸움들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 좀 경험 때문인지 박정희가 1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첫째는 이게 가능했던 것이 경찰들이 무전기로 이제 본부에 연락해서 그 각 번호가 누구인지 본인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하나고요.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보여줘야 된다. 상시 휴대해야 된다. 라는 거죠. 불침검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나온 건데 한국 아니면 이제 세계 문명사적으로 좀 의미를 갖는 거는 사람을 숫자로 표기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다 외워야 되는 자기 번호잖아요. 숫자로 표기를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시인 이육사가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이육사는 이게 자기 본명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죄수번호였어요. 264번이 죄수번호라서 그걸 가지고 가명을 만들어서 시를 썼죠. 사람을 번호로 부르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개성을 완전히 좀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260 몇 번 이렇게 불러버리면 이게 김머식인지 박머식인지 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름을 불렀을 때 뭔가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 안에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고 느끼는데 번호는 불리는 사람에게조차도 개성이 소거된 그런 상태가 돼요. 내가 학교 다닐 때의 경험인데 선생님이 교사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래도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았고요. 번호를 막 부르죠. 번호를 불러 29번, 31번, 1번 이렇게 번호를 불리면 이게 무슨 죄수가 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하면서부터 이제 국민은 국가에 의해서 개성이 사라진 숫자의 조합으로 바뀐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숫자의 조합으로 이제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주민등록증에서 시작됐지만 그 이후로 그와 관련된 번호들이 조금씩 더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 번호, 개인 특정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디에 입력해둘 때 꼭 이제 입력하는 것이 요즘은 이제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다 적어줘야 이게 개인을 특정하고 뭐 이런 게 돼버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이 숫자로 치환이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그때는 생각을 믿지 못했죠.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숫자의 조합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풀어서 지정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기계잖아요. 인간을 숫자로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제 컴퓨터의 지배를 받기 쉬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컴퓨터를 통제하기 쉬운 존재. 몇 번만 이렇게 이제 좀 특정할 수 있고 모든 인간 정보를 이제 뭐랄까 숫자로 치환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그걸 컴퓨터에 넘기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뭐랄까요 현대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몇몇 나라에서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민등록증 발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번호는 아시죠? 앞에 6자리는 다 생년월일이고 뒤에는 7자리인데 맨 앞에는 이제 성별,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는 출생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는 이제 등록지, 마지막 숫자는 이제 고유번호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번호 가지고 사람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관리받는 사람을 만든 물건이 이제 신분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